문제 달인 신혜순입니다. 19년도 3회 3과목 직업정보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1번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설문지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A 식당의 음식 맛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 1번 맛있다, 2번 맛없다, 3번 그저 그렇다, 그리고 4번 기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야지만 그 응답자가 1, 2, 3, 4번에 어느 하나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빠져나가는 항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포괄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 2번에 응답자의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3번에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야 한다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예를 들었지만 A식당의 음식 맛이 어떻습니까? 1번 맛있다 했는데 2번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상호 배타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3번이 틀렸어요. 이중 질문은 배제되어야 하겠죠. 42번 워크넷에서 채용 정보 상세 검색 시 선택할 수 있는 기업 형태가 아닌 것은 4, 5자 암기해서 우리 했었어요. 대강, 외변, 가공코일청 이런 식으로요. 대강, 외변, 가공코일청 다 외웠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대기업, 강소기업, 외국계 기업, 벤처기업, 가족 친화 인증기업,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코스피, 코스닥, 일학습 병행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끝났어요. 그럼 4번이 답으로 툭 떨어지게 되겠죠? 43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상담 프로그램 중 취업을 원하는 결혼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 1번 딱 쓰고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나머지 2번, 3번, 4번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콕 집어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44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NCS 수준 체계예요. NCS 수준 체계. 문제를 풀어보면 정의에서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 독립적인 권한 내. 그럼 우리가 6독 5포 4일 3제라고 해서 6수준이 바로 독립적인 권한 내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외우는 방식이 오른쪽에 제가 갖다 놨어요. NCS 수준 체계의 최고는 8수준이에요. 그래서 8수준은 최고도의 이론 이런 말로 시작하고요. 7수준은 그 밑이죠. 전문화된 이론 이런 식으로 말이 나가면 8수준 7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2수준을 보면 일반적인 지시와 감독 그리고 1수준은 구체적인 지시와 철저한 감독 이런 말이 있으면 각기 1, 2수준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7, 8수준과 1, 2수준을 외우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3수준부터 6수준까지 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6독 5포 6수준이 있으면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이런 식으로 말이 나갈 거고 5수준은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4수준은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3수준은 제한된 권한 내에서 이런 식으로 말이 돼요. 그래서 6독 5포 4일 3제 그래서 나머지 내용을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했으니까 6독이니까 6수준이다 이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참조해야 될 거 NCS 수준 체계는 8수준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리고 1수준이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이죠. 하지만 이 욕구 이론을 주장했던 로라는 학자의 직업 수준은 1수준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6수준이 가장 낮다라는 거. 1수준은 고급 전문 관리, 2수준은 중급 전문 관리, 3수준은 준 전문 관리, 4수준 숙련, 5수준 반숙련, 그리고 6수준 비숙련이에요. 그렇게 우리 한번 했었어요.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여하튼 로라는 학자와 NCS 수준 이 체계의 수준은요 서로 이 8수준이 NCS 가장 높다면 로는 1수준이 가장 높다라는 거 헷갈리지 말고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래요. 45번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좋고요. 2번이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기획
재정부 장관이 결정한다? 아니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고노장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3번, 4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46번. 국가기술 자격 검정의 기준은 어떤 등급이냐라고 했어요. 지금 이 내용 보시면은 보기 박스 지문을 한번 보세요. 해당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과는 고도의 전문 지식 있으면 이거 기술사죠.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 기능이에요. 기사는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이에요. 그리고 산업기사는 기술 기초 이론과 숙련 기능이에요. 기능사는 숙련 기능이고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거 이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47번. 한국직업사전에 부가 직업정보 13개 있다고 했었죠. 정육점에서 숙직은 작작하고 자유롭게 관조하듯이 표표히 떠나거나 해서 정육, 숙직, 작작작, 자유관조, 표표표 해서 정육, 숙직의 이 숙, 이게 바로 숙련 기간이란 말이에요. 숙련 기간의 이 수준을 1수준부터 해서 9수준까지 오른쪽 표에 제가 갖다 놨어요. 여기에서 5수준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외워주시란 얘기예요. 5수준은 6개월 초과해서 1년 이하고요. 그 위로 올라갈수록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6개월 초과 1년 이하 외워놓으면 4수준은 3개월 초과해서 6개월 이하, 3수준 1개월 초과해서 3개월 이하, 2수준 15분 30일 이하, 1수준 약간의 시범 정도. 반면에 6수준 7, 8, 9수준은 이렇게 점점 가면서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좀 외우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좋은데 4번이요. 5수준의 숙련 기간은 4년 초과 10년 이하, 이게 틀린 거죠? 6개월 초과 1년 이하다.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나오네요. 48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아닌 거. 2번에 주택관리사보는요. 국가 전문 자격 종목이에요. 국가 기술 자격 종목이 아니에요. 국가 전문 자격 종목이라는 얘기요. 주택관리사 보요. 그 외에도 뭐 의사,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이런 것이 있다고 했어요. 49번.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1번. 직업정보 수집 시에는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당연하냐? 맞는 것이죠. 2번. 직업정보 분석 시에는 하나의 항목에 초점을 맞추냐? 아니에요. 다각적으로 우리 분석한다고 했었어요.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이렇게 틀렸네요. 나머지 3번, 4번 다 맞는 얘기예요. 특히 4번 보세요. 직업정보 가공 시에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거 많이 나온 지문이 있잖아요. 그죠? 50번. 공공직업정보 일반적인 특성이 아니고 이제 공공직업정보, 민간직업정보 징글징글하게 많이 봤다. 공공직업정보 나라에서 하는 것인데 유료로 돈 내고 아니죠. 무료 제공이 원칙이다. 그래서 2번이 이렇게 답이 되는 것이죠. 51번. 직업정보의 수집 이후 일반적인 처리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거. 우리 이렇게 외웠죠. 수분과 체제 축평. 여기서는 수집이 빠져 있으니까 수집만 빼고 나머지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수분과 체제 축평. 그래서 정답이 2번으로 이렇게 딱 나오겠죠. 5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통계 단위 중 하나로 제한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단위의 최소 결합체로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재무 관련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하다. 재무 관련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한 거 이거 기업체예요. 재무 관련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하다. 기업체 이렇게 단순하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산업과 산업활동에 대한 정의 바로 해설편에 잘 설명되어 있고요. 이 사업체는요. 생산 통계 작성에 가장 적합한 통계 단위예요.
자, 기업체는 재무 관련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체는 생산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하다. 53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국내 일간지 사설을 내용 분석하기 위해 가능한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표본 추출 방법은 우리 이렇게 4개요. 단층 집계라고 이렇게 외웠어요. 이거 2차 시험에 몇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단층 집계라고 편하게 외우시고요. 단이라는 것은 단순 무선 표집이에요. 그게 같은 얘기가 무작위 표본 추출이에요. 그 다음에 층화 표집이 바로 층화 표본 추출이에요. 표본 추출을 표집이라고, 뭐 말이 짧을수록 좋잖아요. 그리고 이 집락 군지 표본 추출, 집락 표본 추출이 바로 집락 표집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있는 체계적 표본 추출이 개통 표집. 그래서 단층 집계라고 외웠어요. 단순 무선 표집, 층화 표집, 집락 표집, 개통 표집. 그래서 4번 이게 4개가 다 가능한 것이죠. 54번이요.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분류 구조 및 부호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 맞는 내용이에요. 2번 권고된 국제 분류 ISIC REV4를 기본 체계로 하였으나 국내 실정을 고려해 국제 분류의 각 단계 항목을 분할, 통합 또는 재그룹하여 독자적으로 분류 항목과 분류 부호를 설정하였다. 맞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번도 이렇게 보시면서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틀린 것만 잡으시면 돼요. 중분류의 번호는 001부터 009까지 부여하였다 아니에요. 01부터 해서 99까지 부여한 거예요. 요게 틀렸어요. 그리고 대분류별 중분류 추가 여지를 남겨놓기 위하여 대분류 사이에 번호 여백을 두었다.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5번. 한국직업 전망에서 세 분류 수준의 일자리 전망 결과가 증가 및 다소 증가에 해당하는 직업을 모두 고른 것. 이거 연예인, 스포츠 매니저, 뭐 이거 증가 및 다소 증가에 해당되겠죠. 적어도 감소는 아니겠죠. 간병인도 노령화 사회로 가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해서 4번이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다 해당되어지네요. 56번. 직업훈련 자격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또는 정보소와 제공 내용이 틀리게 연결된 거. 1번에 한국직업사전이요. 직업사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한국직업사전은요. 임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건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한국직업사전에서는 직업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탁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2, 3, 4번 이렇게 제공하고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57번.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워크넷 구인 구직 및 취업 통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괜찮고요. 2번 좋고요. 3번 보세요.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 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통계 자료가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말이 되고 싶지도 않은 것이에요. 맨 첫 줄에 보시면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인 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 상황과 정확히 일치할 수 있겠어요? 말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58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직업분류 원칙이 무엇이냐?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대학 교수는 강의, 평가, 연구 등과 진료, 처치, 환자 상담 등의 직무 내용을 파악하여 관련 항목이 많은 분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는요, 이게 강의, 평가, 연구는 이거는 그러면 이거 교육자로 분류해야 하는 거야? 아니면 진료, 처치, 환자 상담 이거니까 이거 의사로 분류해야 하는 거야.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직무 내용을 파악해서
이 관련 항목이 많은 분야로 어느 걸 더 많이 하는가 이렇게 그 분야로 분류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된 직무 우선 원칙이라고 해요. 4번이 그래서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했죠.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에서 포, 주, 최, 생 이렇게 했어요.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 중국집 사장이 배달까지 해. 그럼 그 사람 배달원이야 아니면 조리사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배달원보다는 조리사가 배울 때 조리사를 배울 때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리사로 분류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제과점의 주인이 자기가 빵도 만들고 판매도 해. 그러면 이 사람 뭘로 분류해야 되는가? 생산을 하는, 빵을 생산하는 제빵사로 분류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 포주, 채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 가진 사람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거를 우리는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외웠죠. 다취수조 이렇게 외웠어요. 다취수조. 다취수조가 뭐냐?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어떤 일을 더 많이 하느냐 이거죠. 낮 시간에는 분식집하고 밤 시간에는 대리기사에 어떤 일을 더 많이 해? 취업시간을 우선으로 해서 따져봐요. 서로 비슷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뭐 수입 우선의 원칙. 분식집에서 더 많이 벌어. 대리기사로 더 많이 벌어. 그것도 비슷해? 그렇다면 마지막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순서를 반드시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포주, 최생 이렇게 쓸 때도 다취, 수조 꼭 순서대로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1번의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은 다수직업 종사자 분류 원칙이고요.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은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이고, 역시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에요. 포주, 최생, 다취, 수조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59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적용 원칙. 이건 뭐 징글징글하게 나왔던 것이잖아요. 1번에 생산 단위는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제외한 아니죠. 산출물을 고려해 그들의 활동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분류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2번에 복합적으로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 대분류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중소세 세세 분류 단계 항목 결정해야 되는 거고,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것이고,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는 얘기예요.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는 많이 외우고 계실 걸로 믿어요. 60번 한국표준직업분류 주요 개정 방향 및 특징에 대해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2번, 3번 좋은데요. 4번이 틀렸어요. 제조 관련 기능 종사원, 과실 및 채소 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섬유 제조 기계 조작원 등은 복합 다기능 기계 발전에 따라 통합되었던 직종을 세분화했다는데 이 말이 바뀌었네요. 다기능 기계 발전에 따라 세분화되었던 직종을 통합하였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그냥 틀린 것만 이렇게 외워두세요. 단편적으로. 강의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